잘들 지내셨지요? 네. 위산대원소다 경책.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 뭐 빨리 나간다고 될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라서, 뭐 제가 뭐,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앞전에 이제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쭉 제가 읽을 테니까 해석이 머릿속으로 잘 되시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부업계 수시는 미면 형루라품 부모지 유체하야 가중년이 공성이로다. 순회 사대 부지나 상상위패하야 무상노병이 불여인기하야 조존성망이라 찰나이세로다. 비여춘상효로라 스콜증무며 안수정등이라 기능장구리여. 여기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수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빠듯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설명을 안 해주고 갔어요. 수콜. 이렇게 쓰잖아요. 수콜. 이게 원래 이 장자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장자, 응제왕쟁, 장자에 보면은 비유로 많이 나와요. 이 얘기가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장자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장자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강의하면 참 좋은데, 장자에 이런 얘기가 나와. 태초에, 아주 옛날 태초에 남쪽 바다의 제왕인 홀이고, 남쪽 바다의 제왕이 홀이고, 북쪽 바다의 제왕이 숙이에요. 예. 그 중앙의 국토를 다스리는 제왕이 혼돈입니다. 혼돈. 혼돈. 이 세 명의 제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북쪽 제왕, 남쪽 제왕, 가운데 국토의 제왕, 이렇게 세 명의 제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항상 이제 북쪽과 남방은 변방이잖아요. 가운데가 항상 중심이잖아. 그래갖고 이 숫과 홀이 항상 혼돈네 나라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맨날 가가지고 신세만 지고 대접만 잘 받고 돌아오니까 좀 미안한 거야, 숫과 홀이. 그래가지고 이 숫과 홀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 대접만 자꾸 받아가 될 일이 아니다. 우리 혼돈한테 선물을 좀 갖다 주자. 예. 그래갖고 이제 같이 모의한 게 뭐냐면, 모든 이 존재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7개의 구멍이 있다. 7개의 구멍이 뭐예요? 눈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멍 7개, 7규라 그래.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혼돈은 그 7개의 구멍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하나 즐길 줄 모른다. 얼마나 즐기고 좋냐. 눈으로 이쁜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입으로 맛있는 거 먹고, 코로 맛난 냄새 맡고, 그러면 너무너무 세상이 좋은데, 이 혼돈은 이 7개의 구멍이 없으니 세상을 즐길 줄을 모른다. 너무 밍밍하다, 애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개의 구멍을 선물해 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숫과 홀이 혼돈을 붙들고 7개의 구멍을 뚫어줍니다. 예. 7번째 구멍을 뚫고 나니까 혼돈이 곧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숙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그냥 갑자기 푹 사라져버리는 게 숙이고요. 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홀입니다. 그러니까 숙홀이라는 것은 아주 창졸지간에 무엇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 그것이 숙홀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숙홀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혼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혼재해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같이 버무러져 있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는 것, 혼돈에게
구멍이 생겨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버렸어.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가지고 시공이 나옴으로 인해서 원래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예. 현대과학에서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따로 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볼 때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이 안 돼요. 만약에 어제 저녁 7시 시간이잖아요. 어제 저녁 7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어디에서 뭐 한 게 떠오르죠. 공간이 붙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공간이라는 개념과 항상 붙어 있어요. 그게 문제라 이거야. 그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합쳐놓고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번뇌망상들이 더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씌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평화로운 상태, 혼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교에서는 태극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태극기 있죠. 태극기가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국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태극기만큼 철학적인 과학적인 깃발이 없어요. 미국 국기 생각해봐요. 그냥 별 뚝뚝 찍어가지고 주 상징하는 거 그게 다야. 아무 의미가 없어. 프랑스 국기 자유, 평화, 평등인가 그걸로 색깔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뚝. 그러니까 야트막해. 근데 태극기에는 온 우주의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온 우주의 법칙이. 태극이라는 게 일단 위로 빨간색, 아래로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음양이거든요. 태극에 음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곤, 감리가 나오잖아요. 건곤은 하늘과 땅이고, 감리는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 감리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 물, 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놓고, 그 근본에 음양의 조화가 있고, 음양의 조화 저변에 하얀색 바탕이에요. 하얀 것은 곧 근본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뜻이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게 이제 우리 노수님이 한 번씩 자주 얘기하시는 건데 초대 국회에 최범술 스님이에요. 예, 최범술 스님이 초대 국회의원인데 최범술 스님이 이 국회에서 처음 국회 회의할 때, 국무회의 할 때 요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태극기의 시초가 됐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태극기는 결국엔 스님 손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태극기라는 거는 이제 내가 태극 얘기하려다 얘기가 나왔구나. 태극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태극은 무극에서 나옵니다. 도덕경에 나와요. 태극은 무극에서 나와요. 무극이 뭐냐? 혼돈입니다. 무극, 극이 없는 상태. 극이 없는 상태를 무극이라고 부르고, 무극이 혼돈이에요. 모든 것이 혼재되어 가지고 나누어질 수 없는 상태. 그걸 혼돈이라고 부르고, 그 혼돈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음양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모스가 벌어지죠.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이잖아요. 질서정연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질서정연하게 나누어져 있는 음양으로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8개가 나오고 36개가 나오고 64개가 나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딱 맞춰져 있어서 코스모스라고 부르지만 그 코스모스는 실제로는 혼돈입니다. 실제의 근원은 모든 것이 싹 다 혼재되어 가지고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나를 이 세상에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존재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지구를 이 우주와 떨어뜨려서 따로 존재시킬 수 없잖아요. 태양계를 이 우주와 떨어뜨려서 따로 존재시킬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끊임없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다. 작게는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코라고 불러요. 여기는 뭐야? 코. 여기도 코. 여기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좀 이상해져요. 이제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코야 그러니까.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코라고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어요. 코라는 단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코라고 부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는 바람을 가을바람이라고 부를 거야? 지금 부는 바람 가을바람이에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시부터 가을바람이야? 몇 시까지? 구분 지을 수 없어요. 세상은 원래 혼돈입니다. 근데 거기에 개념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나누어졌고 그 나눈 가운데에 나라는 것이 벌어져 버려 가지고 세상과 동떨어져 버려 가지고 나는 늙어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손해봐서도 안 되고 욕 들어서도 안 돼. 나는. 그래서 괴로워. 그게 안 되거든. 네. 그 혼돈에게 7개의 구멍을 뚫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합쳐졌고 나와 너가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혼돈이 죽어뿐이야. 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장자에서는 재밌게 얘기가 나와요. 예, 수콜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아주 창졸지간에 갑자기 바뀌어 가는 것을 수콜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장자에서는 그렇게 이제 존재로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시간의 가장 짧은 시간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수콜지간에 스콜 즉 무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라는 이 어설픈 이 집합체는 창졸지간에 그냥 곧 없어져. 안수점등이라 기능장구리요. 이 벼랑 끝에 매달린 그 나무구덩이, 나무하고 거기에 덩굴 내려온 거 붙들고 있는 그 비유랑 똑같아가지고 기능장구리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염염 신속하야 일찰나간의 전식 즉시 내생이여다. 염염 생각. 염염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인데 생각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일찰나에 32번의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일찰나가 언제냐면요. 이거를 이제 경전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이 머리카락이 단면이 둥글잖아요. 둥글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카락이 단면이. 그 단면을 이 피자 자르는 것처럼 피자 자르듯이 16등분을 냅니다. 16등분. 그 16등분을 내면 엄청나게 더 얇아지겠죠. 그 얇은 그 머리카락을, 얇아진 16분의 1짜리 머리카락을 이 바람을 불면은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는 검이 있어요. 취모검이라고. 그 검에 딱 올려놓고 훅 불어서 바람이 그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찰나. 그 시간이 일찰나라고 부릅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에요. 예. 1초에 한 20분의 1쯤 될라나? 30분의 1쯤 될라나?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짧은 1찰나의 시간에 32번의 생각이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염이라는 단어는요, 생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찰나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 예, 찰나의 3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예. 염염 신속하야. 이것들이, 이 짧은 순간들이 0.001초가 이어져가지고 계속 시간이라는 것은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찰나 중에 나라는 생명체는 그냥 뚝 끊어지면 끝이라. 그 이어지고 있는 그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염염 신속하야 일찰나간에 전식 즉시 내생이여다. 내가 숨 한 번 돌리면, 숨 한 번 돌이키면 곧 내생이 펼쳐진다. 그 다음 또 뭐야? 전식 즉시 내생이여니 한해 안년 공갈이요. 어찌 편안하게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요, 내가 이거 노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10년 뒤에 뭐 할지 계획 세우고, 20년 뒤에 뭐 할지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노후에 뭐 할지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요. 노후 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참 중요시하게 얘기를 해요. 사회적으로도.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 예, 요즘에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이 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주 중에 하나가, 성실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사실 스스로 기분 나쁠 일이긴 한데, 이제 그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요즘 애들 진짜 골치 아프다. 뭐 만약에 이제 뭐 청소를 시키려고 하면 뭐 오늘은 뭐 누가 이렇게 청소하는 거다라고 당번을 정해주면 선생님 그럼 뭐 줄 건데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받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 받을 권리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게 뭐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직장 내에서도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맞고 조금만 뭐 힘들면 그만두려고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력 문제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파합니다. 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일하잖아요. 난 처음에 몰랐어. 외국인들은 좀 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 외국인도 한국이랑 똑같이 줘야 된답니다. 최저시급. 한 달에 200만 원. 최저시급 똑같이 준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의 능률이 반도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악순환이 이제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일들 안 하는데 인건비는 더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의 값은 올라야 되고, 그러면 안 팔릴 거고, 안 팔리면 이제 또 더 기업은 힘들어질 거고, 그럼 고용은 더 못 할 거고, 그럼 돈은 더 못 벌 거고, 악순환, 계속 더욱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성실함을 좀 계속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어. 근데 우리는 과연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지금 기성세대고 그 아버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노후는 대비를 하는데 죽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노후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후는 안 맞이하고 죽었어요. 근데 노후 준비는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노후 준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는데, 근데 죽음에 대한 대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죽음에 대한 대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전식 즉시 내생인데 한 해 한 년 공갈이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20년 뒤에 내 노후, 30년 뒤에 내 노후를 챙기냐 이 말이야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도 대비해야 돼요. 노후 대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노후 대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죽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죽은 뒤에는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근데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떳떳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죽음 뒤에 보면 이제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한번 내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어찌 곧 편안하게, 안년이라는 것은 편안하게란 뜻이에요. 안자가 원래 파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파티하고 즐기면서 편안하게 헛되이 공과 헛되이 그 시간들을 보내버리는가 이 말이야. 부모를 불공감지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님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보통은 일단은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세요. 부모를
감지로 받들지 아니하고. 감지라는 게 뭐냐면요. 이 음식할 때 새끼손가락 넣어가지고 그 음식 온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간도 보고 옛날에는 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국자도 쓰고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음식 하시는 어머니들이 새끼손가락 가지고 그걸 많이 했대. 그래서 달, 감자, 손가락 찌자 해가지고 감지라는 것은요, 맛있는 음식을 뜻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어버이에게 봉양하는 효도를 뜻해요. 저기 경주 저 바닷가 쪽에 가면은 간포 있죠, 간포. 예, 달 감자 쓰거든요, 간포. 은사 스님이 예전에 학인 때라 그 간포에 뭔 일이 있어서 가면서 은사 스님이 야, 간포 달 감자 써가지고 간포라고 하는데 간포가 무슨 뜻이냐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버뜩 무식한 놈이니까 나는 버뜩 달 감자 썼으니까는 회가 달달해가지고 간포 회가 너무 써서 너무 맛있는 포구라서 간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라면서 무식한 놈의 새끼라면서 두들 패시더라고. 한 대 맞고. 그게 아니고 감지의 간포다. 감지. 효자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가지고 이 마을이, 이 고을이 효자로서 이름난 고을이었기 때문에 감지로 부모님들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맛있는 음식을 잘 봉양하고 잘 받드는 동네, 효도의 동네라는 뜻이다. 간포가.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감지라는 것은 어른을 효도로서 봉양하는 것을 감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불공감지하고 부모를 불공감지하고 감지로 공양하지 아니하고 육친을 고의 기리하며 육친을 억지로 다 떠나보내가지고 받들지도 서로 만나지도 않아. 육친이라는 것은요, 부모, 그다음에 내외 형제입니다. 내외 형제 이렇게 됩니다. 그걸 육친이라 그래요. 그 육친들을 내가 돌보지도 않고 다 떠나서 살아. 스님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또 불능 안국 지방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을 다스리면서 이 지방에 이바지하지도 않아. 또 가업을 돈년계사하며 우리 집 가업을 이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영속시키는 것들에게도 내가 떠나버렸어. 도망가버렸어. 그리고 멸리향당하고 내가 속해 있는 향이라는 것은 마을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마을에 의무들도 다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한 마을에 지금은 이 마을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어제 우리 여기 배동,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이 배동이거든요. 여기 우리 마을에 동제 지냈다 하더라고요. 동제. 지금도 시골 마을에는 동제 지냅니다. 예전에 동제를 이번에 어제 지냈대요. 마을마다 이제 전통이 좀 다르니까. 보통은 정초에도 많이 지내고 저기 연지암 있는데 거기는 정월 대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동제 지냈었어요. 그때 보통은 대보름날 많이 지내는데 여긴 또 가을에 이렇게 지내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제를 지낸다든지 동제는 결국에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들이거든. 그것도 이제 집집마다 다 출염해가지고 그래갖고 지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원래는 다 마을들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을 안에서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을 안에 무슨 청년회라든지 뭐 부녀회라든지 다 있잖아요. 그걸 향당이라 그래. 향당들도 다 내가 그 의무들도 다 벗어났어. 스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체발 품산된, 체발 품사 니은된 그렇게 써놨죠. 니은된이란 말은요, 그 앞에 품사 니은된 이런 말이거든. 품산된 이렇게 읽으시면 돼. 옛날에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체발 품산된 머리를 깎고 스승에게 품이라는 것은 위에 사람에게 내려받는 것, 어떤 것을 내려받는 것은 품받다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거든요. 윗사람에게 내가
위에 스승에게 내가 품받았어. 가르침도 품받았고 또 계율도 품받았어요. 스님들은 싹 다 계율을 받아요. 계를 받아.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계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을 스승과 제자에게 쭉 내려오면서 그것을 받아왔고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야 그래야 진짜 참된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부처님의 계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어져가고 있는 거는 대한불교 조계종뿐입니다. 조계종만이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계속 쭉쭉쭉쭉 끊이지 않고 받아오고 있어요. 다른 종단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추가한 스님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에게서부터 품 받아야 돼. 머리 깎고 품 받았어. 이거를 지금 머리 깎은 중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넘겨서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부모를 봉양한다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거를 내가 못하고 있느냐? 내 자신의 노후를 내가 부모님 봉양한다고 못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나라 다스린다고 바빠가지고 내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을 조금 멀리 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지. 나의 죽음을 대비하는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것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나의 죽음을 대비하는 수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즐거움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죽음을 대비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얘기인 거야. 다른 의무를 다 저버리고 우리 스님들은 출가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계율을 받아서 그 계율을 사다리로 삼아서 완전한 열반, 완전한 행복, 글로 가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신도들도 다른 것 핑계 대가지고 공부 안 하는 거 잘못됐다 이거야. 부모님 봉양한다고 내가 24시간 모자란 거 아니고 나라 다스린다고 24시간 모자란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수행해야지. 다른 의무는 싹 다 도망가서 머리 깎고 출가했어. 다른 의무는 조금 더 제가자 입장에서는 다른 의무들은 조금 다 이렇게 내려놓고 최소한만 하면서 일요일마다 공부하러 절에 와. 이 말이야 이제. 이제 이 말로 바꾸면 돼. 일요일마다 절에 공부하러 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줄. 내근 극념지공하고 외홍 부쟁지덕하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안으로는 내 번뇌망상을 이기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자꾸 넓혀가야 한다. 이 안팎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학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따와서 만드신 거예요. 위산 스님이. 경의직내의 방외란 말이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경으로서 써 있어서 그래요. 경을 가지고 내 내면을 바르게 하고, 똑바르게, 곧게 하고, 의로서 내 행동거지, 내 밖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방정하게 한다. 방정이란 말 하니까 요즘에 그 학생들이 어휘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KBS 뉴스에서 내가 몇 번 봤어요. 뭐가 그때 나왔더라?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심심한 사과를 해? 좀 재밌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심심이라는 것은 깊고 깊다는 뜻이잖아요. 심심한 사과. 품행이 방정하다라는 말을 하면은, 방정이라는 것은 네모방자에 발을 정자거든요. 방정이거든요. 네모나게 똑바르게 라는 뜻이에요. 방정이란 말이. 품행이 방정하다 그러면은 욕을 그렇게 하냐고.
풍행이 방정 맞다고. 이렇게 예, 이해를 한답니다. 예, 아이들이 시발점. 예, 예, 뭐 뉴스 나온 거 그거다. 시발점을 했다고 욕했다고 신고했대. 교육청에다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욕했다고. 시발점이라고. 시발점에 나무에 대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게 책을 안 읽으니까 한문을 읽고 안 읽고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책을 안 읽어. 요즘에는 다 이제 미디어 세상이다 보니까 전부 다 짧은 영상으로 된 것만 보고 그걸로 이제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지식이라는 게 너무 얄팍하고 너무 즉흥적이거든요. 쓸데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오는 지식들은. 저도 이제 부처님 경전들 이렇게 이제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듣거든요. 저녁에 잘 때 듣는데 하나도 안 남아요. 제가 들어도 아는 거라도 어제 뭐 들은지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냥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거야. 안 듣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안 남아.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것들은 내 머리에 안 남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서 쓰는 단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어. 책을.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의로서 내 밖으로 나오는 행동들을 방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경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요, 아이고, 시간이. 도산서원, 태계 이항의 이제 이항이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도산서원. 도산서원 앞에 가면요,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 한가운데 이거 공경 경자 딱 써놨어요. 예. 태계 이항이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황을 무슨 성인처럼 받든다고 합니다. 이황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공경경자거든요. 공경경자. 예. 공경경자가 그냥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경이라는 것은, 경은 주일무적이라. 경은 주일무적이다. 하나만을 오로지 주인 삼아가지고, 오로지 주인 삼아가지고, 적이라는 것은 나갈 적이거든요. 딴 데로 나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오로지 그것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남편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 그래, 하고 이제 장보러 댕기죠, 마음속에는. 딴 생각하고. 네. 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가족을 대할 때도 그래요. 하물며,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공경을 안 해요. 경이 없습니다, 삶에. 지금 내 눈앞에 있으면은 그것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내가 지금 설거지 하려고 내가 설거지 대 앞에 딱 싱크대 앞에 있다. 그러면 설거지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할 때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예요. 그 순간에. 매 순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나아가 버리면 그거는 진심이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희발이가 없어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언제나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찰나를 대하면 온 우주가 나의 것이 됩니다. 온 우주가. 근데 이거를 지금 대하고 있는데 저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지금 스님 얘기를 듣는데
스님 얘기를 듣는 것만 생각해야 된단 말이지. 예. 그게 아니고 마음이 딴 데로 가버려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의 마음엔 들어찬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나 홀로 둥둥 떠다니는 마치 먼지처럼 되어버려요. 내라는 존재는. 온 우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햇빛 나면 살짝 보이는 먼지처럼 될 것이냐.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이것에 꽉 차서 다른 데로 새어나감이 전혀 없어야 돼. 새어나감이 전혀 없어야 돼. 그래서 주자를 써요. 주인 주자. 지금 그 하나, 내 앞에 있는 이거, 지금 이거 하나만을 주인 삼아서 이것으로 싹 다 해야 돼. 꽉 채워야 돼. 그리고 딴 데로 나가는 마음이 한 움큼도 없어야 돼. 털럭만큼도 없어야 돼. 털럭만큼도. 그걸 경이라고 합니다. 그 경으로서 내 안을 똑바르게 만듭니다. 언제나. 경이 꽉 차 있으면요. 그럼 마음이 삐뚤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경이 없다 보니까 남편을 대할 때는 자식 걱정하고 자식 대할 때는 남편 걱정하고 밥 먹을 때는 설거지 걱정하고 설거지 할 때는 TV 볼 생각하고 자꾸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지. 앞으로만. 혹은 뒤로만. 앞과 뒤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앞으로 삐뚤어지고 뒤로 삐뚤어지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삐뚤어진다는 말. 마음은 경으로서 항상 내 내면을 똑바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의로서 바깥은 방정하게 됩니다. 똑바르게 됩니다. 의가 뭐냐면요. 의는 마땅할 의자입니다. 마땅할 의. 의는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거 한번 해석해봐.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게 하여튼 비슷합니다. 제 경공이 이제 왜 자꾸 얘기가 나오냐. 요거만 합시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설명해 줘야 된다. 공자가 주유천하를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들은 온 우주를, 온 지구를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어. 공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진짜 공자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이 민중들에게 내가 주입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주는 무조건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떤 이 의무를 가지고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쓸 수 있는 임금을 찾아다닙니다. 자기 혼자만 가지고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제자들 몇 명 기르는 거 말고는 안 되잖아. 자기의 생각대로 정책을 펼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임금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천하를 댕깁니다. 자기를 써줄 사람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노나라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주변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인품이 훌륭하고 이 양반을 데려다 쓰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알려졌어. 근데도 제대로 안 쓰여. 왜냐하면 전부 다 욕망에 눈이 멀었거든. 지금 당장의 이익에 눈 멀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공자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공자가 뭔가를 하면 다 부유해져, 강해지고. 근데 처음에는 조금 주춤하거든.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잠깐 오는 이 딜레마를 못 견디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저것만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못 쓰여. 제나라가 춘추 시대에, 공자가 했던 시대에, 강한 7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전국 칠웅이라고 해요. 7개 강한 나라 중에 제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경공이라고 임금이 있었어요. 경공이.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실정을 했어. 정치를 제대로 못해. 그래서 좀 나라가 어지러웠어. 막 강한 나라였는데 자꾸 이제 쇠퇴가 되는 거야. 다른 나라한테 땅 뺏기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이주해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자가
공자한테 부탁을 한 거죠. 물어본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답한 게 이거예요. 근근신신 부부자자. 예.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다워요? 엄마다워? 절에 오면 신도답고, 집에 가면 엄마답고, 또 이제 부모님 만났을 때는 딸다워야 돼. 근데 과연 내가 딸다운가, 엄마다운가, 아빠다운가, 자식다운가? 를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아. 어떤 것이 자식다운 것인고, 어떤 것이 부모다운 것인고, 다 알죠? 내가 안 가르쳐줘도 내보다 더 잘할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지. 그게 문제야. 마땅할 의,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의. 의로서 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방정하게 만든다. 경이 되면, 일단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경이 되면, 주일무적, 경이 되면 의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겠죠?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아빠야. 그러면 딸다워지겠지, 당연히. 그죠? 예.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게 내 자식이야. 거기에 주일무적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엄마답겠죠. 그죠? 이해되죠? 예. 요걸 따온 게 내근 극념지공 외홍 부정지덕입니다. 예. 안으로는 내 번뇌망상. 번뇌망상이 뭐야? 딴 데로 나간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아빠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마트 가 있으면 그게 번뇌망상 아니요. 내가 지금 아빠를 보고 있는데 오로지 아빠 생각만 꽉차 있으면 그건 번뇌망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번뇌망상을 이기는 공부, 공경경자의 마음을 자꾸 새겨 넣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이 공경경이라는 걸 해석을 좀 하면요. 정해로 갈 수 있습니다. 정해. 불교에서는 고요하게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마음이 오롯하게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걸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번역하면 정과 해가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 들이키는 호흡, 내쉬는 호흡, 들리는 소리를 또렷이 듣고 마음이 딴 데로 새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그 경이에요. 그렇죠? 예. 같은 겁니다. 경과 정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 책에는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얘기를 해놨어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는 내 내면과 내 바깥이 서로 상반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 마땅한 것. 그러면 다툴 일이 없죠. 그죠? 예.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경전을 토대로 공부를 하면 그 견해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수정등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바로 삿된 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삿된 견해는 바른 이해로 물리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대체해서 잘 바꿔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그걸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견해로 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바르게 자꾸 듣고 바른 가르침을 자꾸 듣고 그 바른 가르침을 자꾸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요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이제 잠깐씩 장난치 수행할 때, 그리고 이제 내가 매일매일 수행하라고 한 분들도 대부분이네. 예, 우리 그 상생도솔계. 들어와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수행하면서 요게 지금 돼야 돼. 경이 돼야 돼, 경. 경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각자의 수행들, 절이든 연불이든 주력이든 그 수행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질문.